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피드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드백을 이야기할 때 자주 피드백은 칼슘과 마그네슘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드백은 개인의 성장과 혹은 조직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드백을 칼슘, 마그네슘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젠거 포크만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에 92%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나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요, 피드백을 내가 주었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어떤 반감을 표현해서 당혹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열심히 피드백을 했는데 행동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반대로 피드백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피드백을 주기는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 피드백에 지나치게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내용 같아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피드백을 수용해야 해, 피드백은 좋은 거야 라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면에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피드백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피드백이 좋은 거고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은 피드백을 튕겨내고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목소리가 더 큰 소리로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드백에 대한 어떤 반감보다는 피드백의 중요성, 가치,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을 때 우리가 피드백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에도 굉장히 건강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찌감치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문화의 피드백을 잘 녹여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어떤 좋은, 건강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A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4개의 지침입니다. 4A란 그 각각의 지침에 해당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이니셜을 가져와서 4A라고 명명을 하고 4A 지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지침은 aim to assist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줄 때는 선의에 의해서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피드백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A는 actionable. 그러니까 피드백은 그냥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행동 지향적인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너 프레젠테이션이 엉망이었어. 다음엔 잘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청중들의 다양성과 배경을 고려해서 사례와 적절한 예와 단어들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고 너의 메시지도 잘 전달될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A는 여기서부터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해당하는 지침인데요. 세 번째 A는 appreciate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피드백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세 번째 지침입니다. 자, 네 번째 지침은 accept or discard.
그러니까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다 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지침을 가지고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 특유의 솔직한 기업 문화와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피드백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 혹은 조직, 우리가요, 건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피드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피드백을 바라보는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사고방식은 피드백은 성장의 자양분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토대가 돼서 다양한 방법론이 더해지면서 우리만의,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피드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 학습 혹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이란 왜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피드백이 되어지는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피드백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피드백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에서 피드백을 실천하시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피드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피드백의 횟수와 피드백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제가 행동을 제안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이 피드백을 좀 진지하게 공부해 보시라. 연구하듯 공부해 보시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피드백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나 혹은 우리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통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